속보, 이강인 축구계 발칵 뒤집나? 아스널 언급되는 이유? 이강인 프랑스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아스널 언급되는 이유 알려지자 경악. 파리 생제르맹, PSG, 이 바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대회 방식에 따라 역대 가장 험난한 토너먼트 진출 과제를 떠안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강인의 출장 기회와 역량을 입증할 기회는 늘어난다. 30일, 한국 시간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대진 추첨이 진행됐다. 이번 시즌부터 기존의 조별리그를 폐지하고 축구계에서는 생소한 리그 페이즈 방식이 도입된다. 참가팀이 32팀에서 36팀으로 늘었다. 이들을 조로 나누지 않고 강팀과 약팀을 골고루 만나도록 배분만 해서 팀당 8경기를 치르는 한 덩어리 일정이 진행된다. 8경기를 모두 치른 뒤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8팀은 16강에 직행하고 9위부터 24위 팀은 토너먼트행 플레이오프를 치러 그 승자가 16강에 합류한다. 우에파가 직관적이지 못한 대회 방식을 도입한 건 경기 수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강팀 간의 경기를 더 많이 편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존 조별리그 방식에서는 포트 1팀끼리 조별리그에서 맞붙지 않는다. 반면 새 방식은 포트 1팀들끼리도 팀당 2경기씩 꼬박꼬박 맞대결을 갖는다.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팀이 PSG다. PSG는 포트 1위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를 바이에른 뮌헨과 원정 경기를 갖는다. 포트 2에서도 가장 힘든 팀들이 걸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홈에서 만나고 아스널과 원정에서 만난다. 포트 3에서도 네덜란드 명문 PSV 에인트호번과 오스트리아의 만만찮은 팀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상대한다. 포트 4조차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3위 지로나, 독일 분데스리가 2위 슈투트가르트를 만나게 됐다. 역대 최악의 대진으로 봐도 된다. 이런 대진을 만들기 위해 대회 방식을 개편한 거지만 PSG만큼 지독한 루트를 뚫어야 16강에 가는 팀은 여태껏 없었다. 포트 1에서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 3관왕을 달성한 맨시티를 만난 것도 지독하다. 포트 2에는 벤피카, 샤흐타르 도네츠크, 크리프브리어도 있는데 하필 아틀레티코와 아스널을 만나게 됐다. 포트 3에서도 PSG가 만나는 팀이 츠르베 나즈베즈다. 영보이스, 셀틱에 비하면 확실히 어려워 보인다. 포트 4도 최악인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포트 4에서 쉬운 대진을 받았다면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스파르타 프라사, 슈투른그라츠, 스타드 브레스트 등을 만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대진은 PSG처럼 선수층이 심각하게 두꺼운 팀의 각 멤버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기도 한다. 기존 UCL 조별리그는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PSG의 대진은 매 경기 100%를 쏟아붓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주전에서 밀린 선수들이 약팀과의 경기에 체력 안배용으로 쓰인다는 건 불가능하다. UCL에 확고한 주전이 나가면 로테이션 멤버도 최소한 프랑스 리그안 경기는 출장하게 된다. 개막 후 2경기 연속골로 펄펄 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강인에게도 힘든 일정은 기회다. 이강인이 2골을 넣었는데도 선발 1번, 교체 1번 뛰는 등 PSG의 주전 경쟁은 거의 완벽한 더블 스쿼드에서 벌어지는 수준이다. 미리 보는 결승전을 여러 차례 치러야 하는 PSG의 경기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므로 이강인이 이런 경기에서 능력을 입증한다면 세계적인 스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경기 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도 더 잦은 로테이션 시스템 가동, 더 많은 출장 기회를 의미한다. 기존 조별리그에 비해 리그 페이지가 2경기 더 많다. 그래서 내년 1월에야 끝난다. 게다가 토너먼트행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는 팀은 2경기가 더 늘어난다. 원래 PSG는 16강 직행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전력이지만 대진이 어렵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리그 페이지 성적이 9에서 10위 언저리가 되면서 플레이오프로 밀리는 상황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조별리그 방식보다 무려 4경기나 더 UCL 진검승부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이강인이 PSG 소속이라서 유일하게 아쉬운 것이 너무 두터운 선수층으로 인한 주전 경쟁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가 잔뜩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해소되고 오히려 빅매치에 이강인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이강인 대 김민재, 바이에른 뿐 아니라 이강인 대 엘링 홀란, 맨시티. 이강인 대 앙투안 그리즈만, 아틀레티코. 이강인 대 부카요 사카, 아스널 등 화려한 대결이 한 주가 멀다 하고 찾아오게 된다. 현재 리그 페이지는 되지만 정해진 상태다. 각 경기 일정은 현지 시간 31일 결정된다. 2. 음바페 나간 후 PSG 엘리케 감독의 키워드는 경쟁, 이강인.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이 2024에서 25시즌 리그 1개막 2경기 연속골 터뜨렸다. 기록상으로는 최고의 스타트지만 분위기는 서바이벌이다. 팀 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24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4-25 리그 1, 2라운드 몽펠리에와 홈경기에서 교체 출전. 후반 37분 쐐기 골을 넣었다. 이날 PSG는 6에서 0대승을 거두며 축제 분위기다. 이강인도 지난 17일 르아브르와 개막전에서 골을 넣은 데 이어 2경기 연속골 기록을 썼다. 그러나 이강인은 이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후반 17분 우스만 덴벨레와 교체돼 투입됐다. 그리고 교체 투입 20분 만에 왼발 중거리 슛으로 6에서 0을 만드는 골을 기록했다. 경기 후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경기 결과와 내용에 크게 만족하면서 오늘 밤 팀이 공수에서 보여준 방식 그리고 즐기는 팬들과의 연결에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엘리케 감독은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너무 많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많고 포지션을 바꾸면서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는 선수들이 많을 때 우린 매우 운이 좋고 공격에서도 효과적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발 출전한 PSG 선수 대부분은 축구 전문 매체들이 주는 평점에서 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강인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후반 4에서 0을 만드는 멋진 골을 넣은 하키미는 풍모 평점에서 이날 가장 높은 9.1점을 받았다. 멀티골을 넣은 바르콜라는 9.0점이다.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고 이강인과 교체된 덴벨레는 8.7점을 받았다. 이강인은 교체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7.6점을, 풋몹에서는 7.7점을 줬다. 엘리케 감독은 PSG가 5에서 0으로 앞서가던 후반 17분 이강인, 콜로 무하니, 그리고 새로 영입한 데지레 두에를 투입하며 공격 방식에 큰 변화를 줬다.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경쟁자인 19세의 신성 두에는 이날 PSG 이적 데뷔전을 치러 7.2점을 기록했다. 이강인으로서는 기존의 공격 자원들을 이겨내고 선발 자리를 꿰차는 것과 더불어 두에와 같은 새 얼굴과도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 엘리케 감독은 팀 공격의 중심이던 킬리안 음바페가 올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후 대형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은 채 젊은 선수들을 대거 포진시켜 경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강인은 일단 개막 2경기 연속골로 초반 2경기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6에서 0대승을 거두고도 PSG 공격진의 주전 자리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진 분위기다. 3. 솔직히 말하겠다. 재계약 제안받은 적 한 번도 없어. 리버풀 이적 결심한 이유. 페데리코 키에사가 리버풀 이적을 결심한 이유를 드러냈다. 리버풀은 29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벤투스와 키에사 이적에 합의했다. 키에사는 성공적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며 우리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이적료는 1200만 유로, 약 177억 원이며 계약 기간은 4년이다. 키에사는 등번호 14번을 달고 뛴다. 이적 시장 막바지, 리버풀행을 택한 키에사, 이후 그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키에사는 유벤투스와의 재계약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유벤투스로부터 어떠한 재계약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심지어 팀 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프로젝트의 일원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밝혔다. 키에사는 이탈리아 출신의 수준급 윙어다.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간결한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크랙 유형의 선수다. 좌우 측면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플레이메이킹에도 능하다. 클럽 커리어는 그저 그랬지만 국제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2 그 주인공. 당시 이탈리아 대표로 대회에 나선 키에사는 조별리그 1차 전부터 결승전까지 전 경기에 출전했고 2골을 넣으며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끌었다. 대회 후에는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표팀에서의 엄청난 활약 덕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몸값은 7천만 유로, 약 1044억 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 2시즌 동안 부상으로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한 그는 유벤투스 내에서 입지가 크게 줄었다. 결국 매각 대상이 됐다. 유벤투스의 티아고 모타 감독은 여러 선수들을 매각 대상으로 설정했고 키에사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여러 팀과 연관됐다. 유벤투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메이슨 그린우드를 데려오기 위해 키에사와의 스왑딜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유벤투스는 그린우드를 데려오기 위해 메뉴에 키에사를 제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토트넘 후스퍼와 첼시도 후보로 떠올랐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스포르트는 토트넘은 키에사 영입과 관련해 논의를 하기 위해 유벤투스와 접촉했다 라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매체 디마르지오는 첼시와 유벤투스는 키에사와 스털링이 포함되는 트레이드 형식의 이적을 이야기했다. 거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선수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연봉 불일치 문제로 거래가 중단됐다 라고 알렸다. 스페인 라리가의 바르셀로나 역시 잠재적인 행선지 후보였다. 하지만 최종 행선지는 리버풀이 됐다. 로마노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키에사와 리버풀 간의 개인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 마지막 세부 사항이 분류되는 중이다. 4년 계약이며 월요일에 첫 대화가 시작됐다. 유벤투스와 리버풀은 이적료 합의를 위해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고 전했다. 이윽고 이적이 확정됐다. 로마노는 키에사가 리버풀로 이적한다. 합의가 이뤄졌다. 4년 계약이다. 그는 오늘 오후에 날아갈 것이다. 키에사는 리버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라고 전했다. 이적이 확정될 때 쓰이는 시그니처 멘트인 히어 위고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키에사의 이적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고 이내 오피셜이 나왔다.